네, 오늘 27번째 시간이죠. 체크. 네. 지난 시간에 리뷰를 먼저 할게요. 아마 숙제는 수요일쯤 나가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진도 상황을 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 오버 랜덤 프로세스 이런 걸 배웠어요. 처음에 정의를 했어요. 정의를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S라는 캐피탈 S라는 게 이제 파워 스펙트럼을 나타낼 거고 아래에 있는 서브스크립트인데 대문자예요. 그래서 랜덤 프로세스일 때 X의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일 때는 X를 두 번 써요. 마치 우리가 코릴레이션 펑션에서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XX 이렇게 쓰듯이 그 다음에 스펙트럼이니까 프리퀀시 펑션인데 이것을 어떻게 정의했냐면 델타가 무한대로 갈 때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만약 이 정의는 이제 X가 디터미니스틱일 때도 성립하는데 그때 한번 자세히 보세요. X 서브 델타 오브 F라는 것은 어떤 continuous time 시그널 디터미니스틱이라면 그 녀석을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에서 자른 거예요. 자르면 어때요? 이상한 시그널이 아닌 이상은 파이나이트 에너지 시그널이 되죠. 그러고 나면 그것에 후리에 트랜스폼이 존재해요. 그러면 그것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페이즈 정보는 없어지겠죠. 매그니튜드 페이즈에서. 그래서 매그니튜드 정보가 남는데 그것을 제곱을 해요. 물론 이것만 보면 에너지 스펙트럼이죠. 그 트렁케이션 한 시그널의 에너지 스펙트럼이에요. 그것을 어때요? 2델타 타임으로 나누죠. 그 다음에 극한을 보내는 거예요. 이것이 랜덤 프로세스면 어때요? 그 샘플 패스들에 대해서 이제 에버리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 샘플 패스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나올 수 있는 서로 다른 확률로 그것들의 에너지 스펙트럼을 에버리지해서 타임으로 노멀라이즈하고 극한을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어떤 프로퍼티가 나왔죠? 바로 이것이 모든 F에 대해서 넌 네거티브라는 것이 바로 나왔어요. 왜냐하면 에너지 스펙트럼으로부터 나왔거든요.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와 거의 유사해요. 그렇죠? 그 다음에 만약 X 오브 T가 리얼 밸류드 랜덤 프로세스라면 어떻게 됩니까? 리얼 밸류드 시그널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칸죽이 시메트리컬이고 따라서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하면 그것은 시메트리컬이죠. 따라서 X 오브 T가 리얼이면 스펙트럼이, 파워 스펙트럼이 시메트리컬해요. 자, 그 다음에 뭐 줄줄이 또 프로퍼티를 쓸 수 있는데 어쨌든 이 정의로부터 이 두 프로퍼티는 바로 나온다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 다음에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의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를 우리가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정의하냐면 자, 이렇게 정의를 하겠어요. 그러면 X와 Y가 같으면 바로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가 되죠. 이것을 X PSD 이렇게 쓰는데 그냥 모르겠으면 크로스 이렇게 쓰면 돼요. 참고로 미국에 가면 그 도로 표지판 중에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동그란지 네모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뭐 이렇게 생긴 표지판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릴까? 이제 여러분은 알겠죠? 이거를 뭐라고 읽어야 돼요? 패드징으로 읽으면 안 되고 pedestrian crossing. 그러니까 뭐냐면 보행자, 뭐 횡단보도 이런 뜻인 것 같아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crossing이에요. 어디 가서 패드싱 이러지 말고. 네? 아, 미치는 줄 알았어요 처음에 이거. 자, 어쨌거나 그래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럴 덴서티다. 왜 이런 게 나오느냐?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두 개의 랜덤 프로세스가 uncorrelated 되어 있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마치 우리가 x 더하기 y의 제곱을 하면 크로스 텀이 나오듯이
파워 스펙트럼에도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이 들어가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의가 필요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정의를 했고 다른 프로퍼티들도 있는데 다 설명하면 안 되고 마지막에 제가 결과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위너 킨친 티어렘이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정의로부터 나오는 가장 중요한 어떤 컨시퀀스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어요. 놀랍게도 파워 스펙트럼은 그 랜덤 프로세스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이렇게 t와 타우의 함수로 나타내요. 앞에 거에다가 t 플러스 타우, 뒤에 거에다가 t 이렇게 한 다음에 이것을 타임 에버리지 하는데 타임 에버리지는 t에 대해서 해요. 그러고 나면 타우의 함수가 되는데 이것을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타우와 물려있는 펑션은 베리어블은 f로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된다는 게 위너 킨친 티어렘이에요. 그러면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에 대해서도 거의 동일한 게 성립을 하는데 그때는 어떻게 되냐면 크로스 코릴레이션 펑션을 타임 에버리지 하고 타우에 대해서 후리에 트랜스폼한 게 되겠어요.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t에 대해서 하는 거고 이거는 타우에 대해서.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안 했지만 우리가 이렇게 정의를 할 거예요. 약간 이렇게 기울여서 R자를 기울여서 제가 x, y, 타우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정의되냐면 x, y, t 플러스 타우, t를 타임 에버리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쓰면 이렇게 되는 거죠. 리미트 델타가 무한대로 갈 때 1 오버 2 델타에 마이너스 델타에서 플러스 델타 t 플러스 타우, t dt. 알겠어요? 자, 타임 에버리지의 정의가 뭐였어요? 타임 에버리지가 이것을 t의 함수로 보고 마이너스 t에서 플러스 t까지 적분하고 그 구간만큼 나눈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하겠어요. 이렇게 쓰고 나면 좀 단순하게 어떻게 쓸 수 있습니까? 후리에 트랜스폼 오브 타임 에버리지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 이렇게 쓸 수 있죠. xx죠. 여기서는 맞습니까? 자, 그러면 일단 오늘 증명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도 잠깐 설명했듯이 만약 랜덤 프로세스 x of t가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라는 것은 이것 또는 이게 오토 코릴레이션 자체가 벌써 타우만의 함수죠. 그러면 t 입장에서 보면 칸스탄트잖아요. 칸스탄트를 타임 에버리지 하면 그 자신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y 센스 스테이셔너리면 바로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후리에 트랜스폼한 게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운 결론이 다시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이 학부 때 배운 책에도 이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는 책들이 몇 개 있어요. 근데 대부분이 그냥 타우에 대한 그러니까 타우 함수로서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후리에 트랜스폼한 게 파워 스펙트럼이다. 심지어 어떤 책은 우리의 파퓰리스 책처럼 이것이 데피니션이다 이렇게 말을 할 거예요. 근데 데피니션은 아니에요. 데피니션은 이것들이 데피니션. 그리고 이렇게 디파인 했을 때 사실 어떤 프로퍼티가 성립한다고요? 제가 지난번에 파워 스펙트럼이 될 어떤 프리퀀시 펑션의 조건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첫 번째는 말 그대로 파워 스펙트럼은 프리퀀시의 펑션으로서 적분하면 파워가 돼야 되겠어요. 맞습니까? 이게 안 되면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 그렇잖아요.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굉장히 내로한 밴드패스 필터로 필터링을 했을 때 이렇게 네로 밴드로 필터링을 했을 때 이 Y의 아웃풋이 이런 식으로 돼야지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라고 했어요. 맞습니까?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의 만족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런 아이디얼 밴드패스 필터로 필터링 했을 때의 출력의 파워가 입력의 파워를 요 F0에서 이벨리에이트 한 것과 요 폭 정도 곱한 거 높이는 1이에요. 이런 식의 프로퍼티를 만족해야지 내가 파워 스펙트럼이다 라고 할 수 있겠다고 했어요.
그렇지 않다면 좀 이상한 거죠. 그렇죠? 적분해서 파워가 된다고 해서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많이들 얘기하거든요. 설명을 할 때. 근데 이게 성립 안 하면 의미 없잖아요. 요거는 나중에 보일 거예요. 이렇게 하면 정말 이렇게 된다는 거를. 그러니까 결론은 이제 답이 저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한번 봅시다. 네. 네. XPSD에서 저게 네, 여기서? 아니, 여기서. 네, 네. XT랑 YT랑 콘볼루션한 시그널이랑 뭐가 관련이 있는 건가요? 아니요, 관련 없어요. 이거는 곱이에요, 곱. X of t와 Y of t 칸죽이의 곱과 관련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잠깐 그 문제를 설명하고 넘어갈까요? 그러면, 크로스 모시기에 대해서 우리가 해보자고요. 크로스 에너지든 크로스 파워든 크로스 썸띵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이렇게 해봐요. 우리가 예를 들면 어떤 x of t 더하기 y of t라는 시그널, 이걸 z라고 합시다. z의 에너지를 계산한다고 해봐요. 이게 에너지죠. 파워로 하지 말고 에너지로 합시다. 에너지로 하면 간단하니까. 자, 그러면 이 에너지가, 합의 에너지는 에너지들의 합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아니잖아요, 일반적으로. 이게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여기에다가 추가로 어때요? 2배의 리얼 파트 오브 이게 있거든요. 이렇게 될 거예요, 아마 해보면. 네. 이게 일종의 이제 크로스 파워에 해당하는 건데 두 개로 구성되어 있어요. X와 Y의 크로스 파워와 X와 Y 칸주기스 크로스 파워 뭐 이렇게 될 거예요. 실제로. 전개해보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일종의 EXX에 해당하고 얘가 EYY에 해당하고 요것은 EXY 더하기 EYX에 해당할 거예요. 네. 그러니까 곱과 관련이 있어요. 곱과. 물론 이게 서로 뭐 예를 들면 오소고날 하다면 이게 0이면 당연히 성립하죠. 칸죽이 또 0일 테니까. 그래서 에너지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는 것처럼 파워에서도 똑같이 이런 일이 생겨요. 예를 들면 랜덤 프로세스가 이렇게 합으로 되어 있는데 Z의 파워를 계산했는데 일반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거든요. 일반적으로. 왜냐하면 이런 크로스 파워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요. 넌 제로로. 그래서 앞에서도 보면은 이 부분이 뭐냐. 만약에 타임 리미티드 시그널이라고 하면 뭐예요 이게? 인스턴테니어스 크로스 파워죠. 에버리지는 아직 안 했고. 맞습니까? 예. 얘를 적분하면 이제 파워가 되겠죠. 예. 파워 스펙트럼으로 이제 크로스 파워 스펙트럼인 거죠. 그래서 답이 됐나 모르겠네요. 자, 봅시다. 그래서 이 프루프는 제가 예전에 그 K무크 강의 녹화할 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맞다고 생각했는데 보니까 좀 이상하더라고요. 증명이. 그런데 여러분이 그냥 그러려니 하고 보세요. 자, 증명은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처음에 데피니션부터 당연히 시작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는 게 뭐냐면 처음에는 저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그냥 두면 안 풀리기 때문에 이렇게 바꾸겠어요. 뭐 말 되죠, 여기까지는. 그 다음에 이제 각각을 이제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그런데 후리에 트랜스폼으로 나타내는데 처음에는 일단 이렇게 둡시다. T1으로 해야 되겠죠.
자, 문제 없습니까? 특별히? 자, 여기 x 델타 오브 f와 x 델타 오브 f의 칸죽이신데 항상 이런 거 할 때 주의할 게 뭐예요? 이 인티그레이션 베리어블을 서로 다른 걸 써야죠. 안 그러면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죠. 우리가 왜냐하면 이 적분을 어때요? 싱글 베리어블 적분을 2D 적분으로 바꿀 거거든요. 근데 베리어블을 똑같이 써버리면 이제 곤란해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트렁케이션 된 부분을 없애면은 여기가 트렁케이션이 되고 여기는 xt1 이렇게 바뀌겠어요. 그 부분은 건너뛸게요. 네. 그 부분은 건너뛰고 맞는지 잘 보세요. 자, 맞습니까? 큰 문제 없죠? 여기. 네. 적분 구간을 이렇게 바꾼 대신에 여기를 델타를 드랍 시킨 거죠. 어차피 똑같으니까. 네, 그 다음에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쓰고 나니까, 여기 t-t2를 타우로 지원하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겠어요? 맞다면 아마 이렇게 될 거예요. 맞습니까? t에 대한 적분이 바깥에 있고 타우에 대한 적분이 안쪽에 있고 이제 모양이 비슷해졌죠. 언뜻 보면 얘를 이렇게 하고 뭐 적분을 전체 구간을 하고 t에 대해서 하면 타임 에버리지잖아요. 맞습니까? 근데 이제 좀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점프를 할게요. 이건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한데, 그쵸? 네, 여기서부터 틀렸거든요. 제가 예전에 써놓은 게.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점프를 할게요. 왜 그러냐고 묻지 말아요, 나한테. 네, 이러면 이제 다들 이상하다고 하겠죠. 자, 이렇게 쓰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이건 명백히 틀렸죠. 왜냐하면 여기 t가 있는데 이 두 개를 바꾸면서 네, 바뀌었잖아요. 이렇게. 맞습니까? 이상하죠? 그런데 그냥 이거를 엔지니어들이 하는 말로 충분히 큰 이렇게 생각해봐요. 충분히 큰. 충분히 크면 어떻게 돼요? 충분히 크면 얘가 타임 에버리지랑 비슷하죠. 맞아요? 타임 에버리지랑.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한 거랑 비슷하고 얘는 그것의 푸리에 트랜스폼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는데 이거 뭔가 좀 이상해요. 혹시 이 부분을 엄밀하게 증명할 수 있는 사람은 어차피 기말고사 시간이 기니까 잘 써놓고 써놨다는 거 표시해요. 그러면 제가 보너스 점수를 줄게요. 네. 자, 그래서 어쨌거나 데피니션으로부터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을 t에 대해서 타임 에버리지하고 타워에 대해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파워 스펙트럼이 나온다.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자, 어떤 거를 할 수 있죠?
ysen stationary일 때 뭐 여러 말들을 할 수 있겠죠. 여러분의 어떤 consequence가 있을 때 그것의 property를 이렇게 설명할 때는 또 simplify 해서 보면 잘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좀 봅시다. ysen stationary면 어떤 좋은 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말하는 게 뭐냐면 자 이렇게 됩니까? 그렇잖아요. ysen stationary면 그냥 바로 타임 에버리지 없이 이렇게 들어가죠. 자 그러면 여기서 또 거꾸로 어떻게 해요? 인버스 트랜스폼을 해보면 자 이렇게 됩니까? 그래서 아마 이걸 많이 봤을 거예요. 이 관계식을. 자 그런데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제 파워잖아요. 파워. 자, 이 파워는 어떻게 됩니까? 파워는 이렇게 정했었죠. ysen stationary면 이게 맞잖아요. instantaneous power를 이거는 ensemble average 된 instantaneous power죠. 근데 이게 t에 대해서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하잖아요. ysen stationary라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예요? 이거 오토 코릴레이션으로 나타내면 r sub xx0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맞는지 봅시다. r sub xx0니까 여기다 넣어요. 어디다가? 여기다 넣어볼까요? 타우 0.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게 1이 되죠. 그러면서 파워 스펙트럼을 적분하면 되네요. 말 되네요. 그렇죠? 우리가 이렇게 나오기를 바란 거 아니에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는 정의를 다르게 한 다음에 이거를 디어렘으로 유도했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파워 스펙트럼을 이렇게 정의했다고 해보세요. 정의하면 후리에 트랜스폼 페어에 대해서 이게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0을 넣으면 어때요? 이렇게 해서 이 정의가 정말로 적분하면 파워를 준다는 걸 알 수 있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뭐 말이 되는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크로스 파워에 대해서도 뭐 똑같이 할 수 있으니까 다 넘어가도록 합시다. 다만 여기서 이제 리얼일 때 특별히 리얼이고 ysen stationary면 어떻게 되느냐? 아까 했던 프로퍼티가 당연히 또 성립을 하겠죠. 이렇게 되는 건 당연하고 아까 봤듯이 이건 ysen stationary가 아니라도 성립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겠어요? 자, 여기서 보면 얘가 non negative잖아요. 시메트리이고 그 어떤 리얼 이븐 펑션의 인버스 트랜스폼이면 어떻게 돼요? 리얼 이븐이면 리얼 이븐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너무 당연하죠. 왜냐하면 왼쪽이 자 이렇게 됐었고 리얼이니까 컨주게이션 안 했고 그럼 이거를 순서를 바꾸면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서 이렇게 썼다면 왼쪽에서 오른쪽을 빼면 당연히 이렇게 써야 되겠죠. 맞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립하는데 얘는 non negative예요. 그럼 얘도 non negative예요? 그렇지는 않죠. 반드시 그렇지는 않죠. 그러니까 non negative 리얼 이븐을 후리에 트랜스폼 한다고 해서 non negative 리얼 이븐이 되는 건 아니에요. 왜 그렇죠? 여러분이 잘 알잖아요. 렉탱귤러 펄스를 후리에 트랜스폼하면 싱크가 되는데 싱크는 플러스 마이너스 다 나오잖아요.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반드시 non negative 리얼인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오토 코릴레이션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한번 프로퍼티를 설명을 했는데 좀 이따가 또 하겠지만 놀랍게도 얘는 뭐냐면 RXX 제로에서 값이 가장 커요. 물론 같은 값이 나올 수도 있어요. 다른 어떤 제로가 아닌 타우에서. 그런데 제로가 아닌 타우에서 또 값이 나오면 뭐 피리어딕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 나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그걸 보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줄줄이 있을 수 있다는 거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만족할 게 아니죠. 우리는 어떻게 했냐면 에너지 스펙트럼 말할 때 어때요? 적분해서 에너지가 되는 것도 있지만 필터링 했을 때 정말 그 컴포넌트가 나왔잖아요. 에너지로. 파워 스펙트럼도 그렇게 돼야 된다고 했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랜덤 프로세스가 들어갔는데 여기에 어떤 프리퀀시 도메인 상에서 이렇게 해서 y를 만들 때 y의 파워가 어떻기를 원한다고요?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는 얘가 파워 스펙트럼이 이렇게 될 때 맞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성립 안 하면 좋은 프로퍼티를 가지고는 있지만 아무 소용없죠. 자, 그러면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건 뭐죠? 어떤 랜덤 프로세스를 LTI 필터링 할 때 인풋 아웃풋의 관계죠.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지난번에 배웠어요. 답은 yes인데 왜냐하면 이렇게 돼요. x of t를 LTI 시스템, Linear Time Invariant 시스템으로 필터링 한다는 얘기는 어떤 impulse response h of t가 있어서 출력이 입력과 impulse response의 convolution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배운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코릴레이션이 어떻게 됐었는지 기억을 이제 여러분이 할 거예요. 입출력의 크로스 코릴레이션은 입력의 오토 코릴레이션에 T2에 대한 컨볼루션이라고 했죠. 전에 누군가 질문도 했었죠. 이게 어떻게 되나? 그 다음에 아웃풋의 오토 코릴레이션 펑션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됐나요? 또는 입력의 오토 코릴레이션을 써서 나타내면 이렇게 일반적으로 컴플렉스일 때 맞습니까? 자, 이렇게 됐었어요. 자, 그런데 자,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아웃풋의 파워잖아요. 맞아요? 네, 아웃풋의 파워고 일종의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을 알면 되겠는데 한번 봅시다. 자,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을 알려면 얘를 어때요? 이게 t 플러스 타우와 t로 나타내고 타임 에버리지 해야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하죠? t1과 t2로 나타냈는데 그래서 이제 해봐야죠. 어떻게 하겠어요? 해봐야죠. 그래서 일단 이것을 이 마지막 식을 더블 인티그레이션으로 나타내 봅시다. 먼저 t1에 대한 컨볼루션, t2에 대한 컨볼루션이죠. 그래서 같이 쓸 거예요. 봅시다. 여기에 tau1이라는 걸 도입하면 어떻게 되죠? rxx 이렇게 되나요? 그 다음에 또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자세히 보세요. 얘가 t1이라는 베리어블에 대한 컨볼루션이고 얘가 t2라는 베리어블에 대한 컨볼루션이죠. 맞습니까? 이렇게 썼어요. 이렇게 써놓고 보면 그 다음에 우리가 t 플러스 타우와 t로 다시 나타내기가 좀 용이해요. 자, 여기는 그대로죠. 어디를 바꿔야 됩니까? t1 자리에 t 플러스 타우를 쓰고 t2 자리에 t를 써야죠. 뭐 이상한 거 없죠. 그냥 그대로 리플레이스 한 거잖아요. 맞습니까? 그렇죠?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위너 킨친 티어렘에 따르면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을 알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얘를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해야죠. 또 보세요. 좌변을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한다는 것은 이 중에 t에 대해서 에버리지 될 수 있는 게 뭐가 있죠? 얘 에버리지 안 되죠. 얘도 안 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의 타임 에버리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한번 봅시다.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 되는데 자, 어떤 펑션의 타임 에버리지가 있는데 그 펑션이 우리가 생각하는 오리진 근처에 많은 에너지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조금 딜레이를 준 다음에 타임 에버리지 하는 거랑 뭐 큰 차이가 없겠죠, 당연히. 물론 주의할 건 있어요. 이그젝트하게 이렇게 시메트리컬하면 아드 펑션이면 어때요? 제로의 오리진에다 딱 놓고 이렇게 델타로 쫙 늘려가면 모든 델타에 대해서 0이죠,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약간 딜레이를 줘요. 그러면서 하면은 모든 델타에 대해서 0인 건 아니죠. 하지만 에너지가 오리진 근처에 모여있고 여러분이 충분히 큰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를 잡는다고 생각하면 좀 딜레이 바꾼다고 해서 타임 에버리지가 바뀌겠어요? 안 바뀌겠어요? 안 바뀌잖아요? 그냥 그걸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것을 function of t로 봐보세요. t로. function of t로 보면 여러분이 이것을 정의하기를 이렇게 놨어요. 뭐냐면 t 플러스 타우 t일 때 왼쪽 아규먼트에서 오른쪽 아규먼트 뺀 함수로 봤어요. 얘를.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거를 동시에 둘 다 여기서 t 자리에 t 마이너스 뭐 엡실론이라고 하면 이게 바뀌나요? 안 바뀌죠.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결국 중요한 건 뭐냐면 얘를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하는 거예요. 둘 다 t가 들어있어요. 맞습니까? 그럴 때 여기서 남는 게 뭐겠어요? 이 slanted r sub xx 즉 time averaged autocorrelation에 이게 뭐가 될 것 같아요? 왼쪽 아규먼트에서 오른쪽 아규먼트를 뺀 게 남는 거예요. 여기서 이걸 뺀 걸. 그러면 타우 빼기 타우 1 더하기 타우 2가 돼요. 알겠어요? 이건 좀 생각해보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니까 요 식을 한번 다시 보세요. 요 식을.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자, 정의는 어떻게 되죠? 얘의 타임 에버리지의 정의는 말 그대로 slanted r x y y of tau죠.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다음 페이지에 쓸게요. 어떻게 됩니까? 좌변은 이렇게 되죠. 우변은 어떻게 돼요? 아까 더블 인티그레이션이 있었는데 여기가 바뀌죠. 그런데 이건 어디서 많이 보던 거네요. 우리가 y sensational일 때 보던 바로 그 식이잖아요. 이건 뭐예요? 이거잖아요. 맞아요? 이거 지난번에 봤잖아요. 이거 슬랜티드로 써야죠. 기울어진. 자,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좌변은 아웃풋의 파워 스펙트럼이 되고, 자, 컨볼루션이니까 어때요? 컨볼루션은 순서를 바꿔도 되고, 그 다음에 컨볼루션 디어럼에서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각각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자, 이렇게 돼요. 그런데 만약에 h가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어떻게 되죠? 이것의 제곱은 어때요? 그대로 똑같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x의 파워 스펙트럼이 있었어요. 그러면 y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제 뭐가 돼요? y의 파워 스펙트럼은
이렇게 됩니까? 따라서 y의 파워는 저걸 적분하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 되죠.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결론은 우리가 원했던 파워 스펙트럼으로서의 자격을 만족한 거예요. 적분해서 파워고 저렇게 정의하면 또 뭐예요? 네로밴드 필터링을 해서 그 출력을 보면서 말 그대로 정말 인풋 시그널의 그 F0에서의 전력량이냐라고 봤을 때 맞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증명하는 과정에서 LTI일 때 결과도 바로 나오죠. 그렇죠? 그냥 LTI일 때는 이게 그냥 non-slanted R이잖아요. 우리 지난번에 봤듯이. 그래서 정말 파워 스펙트럼이구나 이렇게 알게 됐어요. 자, 그러면 자, 우리가 이 위너-킨첸 디어렘을 써서 디터미니스틱 파워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 한번 계산해 볼까요? 우리가 앞서 스페셜 케이스로 멀티톤 시그널에 대해서 한번 봤었어요. 처음에는 이걸 봤죠. 어떤 F0에 앞에 개수가 A인 디터미니스틱 시그널의 파워 스펙트럼으로 만족해야 할 어떤 걸 구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아이디어는 뭐냐면 이런 거 나오면 일단 후리에 트랜스폼을 하고 그 다음에 파워 스펙트럼은 그때 P라고 썼나요? 뭐 S라고 써도 뭐 똑같은 걸로 보세요. 예. 이것은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래야지 말이 된다. 뭐 이렇게 얘기했었죠. 자, 이제는 뭘 할 거냐면 이런 직관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구한 그 위너-킨첸 디어렘이 말하는 그대로 해서도 이렇게 되냐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트렁케이션을 해야죠. 맞습니까? 그 다음에 얘의 후리에 트랜스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게인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해야죠. 근데 이거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떤 톤이 있는데 타임 리미팅을 해요. 플러스 마이너스 델타로. 그거는 이 렉탱귤러 펄스를 곱하는 거죠. 곱하는 거니까 어떻게 됩니까? 컨볼루션인가요? 맞아요? 그러니까 얘는 이렇게 되겠어요. 이것과 그 다음에 렉탱귤러 펄스의 후리에 트랜스폼은 싱크인가요? 어떤 싱크의 앞에 개수가 있겠죠. 여기도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뭐 있어요. 얘의 컨볼루션이에요. 근데 델타와 싱크의 컨볼루션은 뭐예요? 이 싱크를 F-F0로 결국 딜레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얘는 싱크가 딜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그리면 틀림없이 여기에 뭐 어떤 놈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의 위너-킨첸 디어렘이 말하는 것은 뭐냐면 데피니션이죠. 참 이거는 데피니션. 처음에 데피니션이 말하는 거 뭐냐면 이거의 매그니튜드 스퀘어를 취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스퀘어를 취하면 이렇게 되나요? 뭐 싱크 뭐 F-F0 개수는 모르겠고 의 스퀘어예요. 맞습니까? 자, 이렇게 한 다음에 2델타로 나누고 그 다음에 리미트를 취하는 거예요.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싱크인데 윈도우가 넓어지면 타임에서 그 폭은 줄어들겠죠. 디렉 델타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아마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게 하나고 그다음에 이건 데피니션을 이용한 거예요. 이거는 데피니션 이용. 이거는 그냥 뭐라고 할까? 인투이션이죠. 세 번째는 이제 위너-킨첸 디어렘을 이용하는 거죠. 자,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위너-킨첸 디어렘을 이용하려면 x의 t 플러스 타우와 x of t 칸주깃을 먼저 계산해야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a의 e to the j 2pi f0 t 플러스 타우 그 다음에 a e to the j 2pi f0 t의 전체 칸주깃이니까 A의 매그니튜드 스퀘어가 탁 나오고
다음에 e to the j 2 pi f0 타우 이렇게 되네. 맞아요? 굿뉴스네요. t가 없어졌어요. 여기 t 캔슬돼서. 자, 이것을 t에 대해서 에버리지 해요. 그러면 자신이죠. 타임 에버리지 하면 그대로 나오고 이제 푸리에 트랜스폼을 해요. 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개수는 그대로 나오고 얘는 델타 f-f0. 아, 정의가 안 이상하구나. 그리고 그 컨시퀀스도 딱 우리가 아는 직관과 맞아떨어지죠. 크로스 파워 나오기 시작하면 좀 복잡한데 다 할 수 있어요. 잘 모르겠으면 미리 해놓으면 기말고사 때 많은 시간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멀티톤일 때도 한번 해보세요. 자, 그래서 제가 여러 번 강조했지만 이런 식으로 설명해주는 책이 없어요. 다 보면, 읽다 보면 뭐 좀 이상해요. 그렇죠? 파워 스펙트럼이라는 것이 피지컬리 어떤 의미를 가져야 되는지를 설명 안 하고는 그냥 어떤 책은 심지어 Y 센스테이셔너리 프로세스에 대해서만 오토코릴레이션을 푸리에 트랜스폼하면 된다는 식으로 설명을 해요. 타임 에버리지 얘기도 안 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대체 이게 뭐 하자는 거냐 하고 혼란스러울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을 최대한 없애고 이제 설명을 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통신쟁이니까 통신에서 파워 스펙트럼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자고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와이어리스 채널 이그젠플이에요. 와이어리스 채널은 제일 간단하게 어프락시메이션 하는 방법은 리니어 타임 인베리언트 시스템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도플러 이펙트를 무시하게 돼요. 도플러 이펙트를. 도플러는 왜 생기죠? Something is moving 이죠. relatively. 트랜스미터든 리시버든 또는 미디엄이든. 예를 들면 그 아이오노스피어 있잖아요. 이온 전리층이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전파를 쐈어요. 그런데 옛날에 이 전리층에 의해서 어떻게 돼요? 어떤 사람은 반사된다고 하지만 제가 이번에 3, 4일 하면서 보니까 이게 실제로는 이게 계속 굴절이 컨티뉴어스하게 일어나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거래요. 근데 어쨌든 뭐 반사된다고 합시다. 반사되면 그냥 거울이 하늘에 떠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냥 보낸 시그널이 딜레이 어테뉴에이션 돼서 딱 들어오는 거겠죠. 이번에 뭐 QE에서도 봤지만 제가 좋아하는 채널이죠. 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신호가 있잖아요.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커졌다 작아졌다 막 하는 거예요. 마치 하늘에 누군가가 있어가지고 거울을 반사도를 높였다 낮췄다 막 하는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이 이온층에 있는 이온들이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 밀도도 높아졌다 낮아졌다 하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트랜스미터나 리시버나 있으면 거울이 딱 있으면 실제로 어때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반사되는 위치가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밀도가 바뀌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까 말했지만 이 밀도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건데 어떤 때는 신호가 덜 돌아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크기가 커졌다 작아졌다는 것처럼 되고 또 하나는 거기 있는 이온들이 조금씩 반사해서 더해지는 건데 걔들이 움직임으로써 여기서 페이스가 디스트럭티브하게 더해지고 이러면서 이제 소리가 커졌다 작아졌다 했던 거예요. 실제로는 그런 채널을 이제 알아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을 할 때는 이제 뭔가가 달리죠. 트랜스미터가 달리든가 리시버가 달리든가. 근데 그러면 헷갈리니까 요즘 어때요? 기지국은 뭐 E 노드 B 또는 뭐 G 노드 B라고 하고 유저 이퀴먼트라고 하죠. 유저 이퀴먼트는 트랜스미터이기도 하고 리시버이기도 한데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움직이면 어때요? 상대적으로 움직이면 어쨌든 도플러가 생기죠. 그리고 비큐라2 무슨 채널들은 어때요? 내가 비클에 타고 있으면 자동차나 뭐 뷰렛 트레인에 타고 있으면 내가 유저 이퀴먼트가 움직이는 건데 또 어떻게 볼 수 있어요? 비큐라2 비큐라 채널에서는 다른 차도 움직이잖아요. 옆에 있는 차들도 움직이고 미디엄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이러다 보면 도플러를 고려 안 할 수가 없어요. 도플러 효과를. 그런데 가장 간단한 이제 채널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수신 시그널이 송신 시그널이 X라고 할 때 패스가 L개가 있어가지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곱해지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만약 캐피탈 L이 1이에요. 그럼 어떻게 되죠? 알파 오브 t에 x 오브 t 마이너스 타우 1인데 만약 이것도 타임 인베리언트라고 하면 컨스탄트라고 하면 그냥
attenuation, delay죠. 근데 이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딜레이들이 서로 다르고 attenuation을 주는 코에피션트가 타임 배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일 간단한 게 얘가 예를 들면 이렇게 생겼어요. 어떤 컨스탄트에 알파 L에 e to the 플러스 j2 파이 FLT. 그래서 이 F sub L이 L번째 패스의 도플러 프리퀀시예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렇게 딱 옛날에는 못했던 게 뭐냐면 너무 많이 설명하면 안 되는데 패스가 하나가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거를 이제 스페큘라 채널 모델이라고 하거든요. 스페큘라는 거울 같은 이런 뜻이에요. 예를 들면 거울이 있으면서 거울이 사방에 있으면서 내가 신호를 보내면 얘가 거울이 막 이렇게 움직인다고 해봐요. 그러면서 반사하는 양을 바꾸면 얘가 바뀌는 거죠. 딜레이는 크게 안 변한다 하더라도 네,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스캐터링 하는 녀석이 실제로 거울처럼 반사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를 들면 이렇게 둥그스름한 표면이 있으면 어때요? 그 거울처럼 반사하지만 예를 들어 평평한 표면이 있고 얘가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미세한 울퉁불퉁 때문에 실제로 그 주위에서 반사되는 신호들이 다르게 들어갈 수 있죠. 한번 볼까요? 여기 광원이 있어요. 여기에 여러분 눈이 있어요. 이렇게 눈이 좀 괴물처럼 그려졌네. 좀. 네, 제가 이게 반대 루니스 갈 때마다 이 그림 그리는 거를 책을 좀 사려고 하는데 그 섹션이 어디론가 이번에 자기들이 뭐 소방 무슨 뭐 대피로를 만든다고 하면서 없애버렸어요.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광원이 내 눈에 보인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기하 광학 시간에 배웠던 게 여러분 동공에 그렇잖아요. 요만큼 넓죠. 요 안에 빛이 들어오는 거죠. 맞아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서 동위상으로 쫙 퍼져나간 여러 포톤들 중에서 여기에 맞는 녀석들만 여기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얘가 여기서 트랜스밋 나타나고 얘가 리시브 나타나고 해보세요. 결국 요게 패스고 큰 패스가 하나 있는 것 같은데 얘가 에퍼처가 제로가 아니죠. 그 포인트가 아니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일정 에리어에 입사하는 녀석이 중요한데 얘가 매끈하면 어때요? 매끈하더라도 미세한 딜레이 차이는 있죠. 근데 그건 크지 않을지 모르는데 얘가 울퉁불퉁하다고 해보세요. 그리고 그 울퉁불퉁한 표면이 얘의 파장이랑 거의 맞먹는 크기라고 해보세요. 그럼 어떤 일이 생겨요? 반사된 녀석이 페이즈가 다를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뭐냐면 물론 그러면 울퉁불퉁하면 얘가 맞고 딴 데 가버리겠죠. 근데 얘가 울퉁불퉁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전체적으로 다 울퉁불퉁하니까 실제로 여기 맞은 놈도 여기 갈 수 있잖아요. 여기 맞은 놈도 갈 수 있고. 맞아요? 이렇게 표면이 울퉁불퉁하면 기존에 생기지 않았던 패스들도 도달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러면 어때요? 패스의 디퍼런스가 이제 상당히 클 수 있잖아요. 그러면 서로 페이즈가 달라지면서 그 간 거리의 차만큼 페이즈가 달라지면서 디스트럭티브하게 임포즈 될 수도 있고. 맞아요? 네. 그렇게 되는데 얘가 또 움직인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마구마구 변하게 되죠. 알겠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얘가 움직이거나 뭐 하면은 이제 뭐 이런 텀들이 여러 개 나오는데 같은 비슷한 딜레이에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딜레이 자체는 비슷한데 페이즈는 많이 변할 수 있죠. 여러분 광학 시간에 했었잖아요. 보면은 물리 1시간, 물리 2시간에 광학할 때 보면 이상한 어프락시메이션 하잖아요. 그러니까 딜레이는 똑같다고 나놓고 페이즈는 그대로 두고 막 이렇게 계산하는 거.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실제로. 그러니까 똑같은 일이 통신에서도 일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놓는 경우는 정말 단순한 경우고 이렇게 놨다고 합시다. 그런데 여기서 이건 디터미니스틱 버전이고 랜덤 버전을 생각해 봐요. 예를 들어서 이거 랜덤 프로세스라고 합시다. 얘도 랜덤 프로세스. 자, 이제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지금 우리가 LTI일 때는 배웠잖아요. 그런데 와이어리스 채널일 때는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LTI일 때는 어때요? 그 필터의
파워 트랜스퍼 펑션, 즉 임펄스 리스폰스의 푸리에 트랜스폼의 매그니튜드 스퀘어, 맞아요? 그걸 파워 트랜스퍼 펑션이라고 해요. 뭐 에너지 스펙트럴 덴서티죠. 간단히 얘기하면 임펄스 리스폰스에 걔를 그냥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에 곱하면 됐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럴 때 항상 이런 거 처음 봤을 때 여러분이 보는 논문이나 책이나 이런 거는 그냥 쫙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럼 잘 몰라요.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심플리파이를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가. 제일 간단하게 하는 방법은 뭐죠? 이거 텀 하나만 남기는 거죠. 그러면 하나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곱하기 이거죠. 끝에 보면 두 랜덤 프로세스가 곱해지는 거예요. 랜덤 프로세스가. 랜덤 프로세스가 곱해지면 어떤 일이 생길까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으로 해야 될 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렇게 될 때 맞아요? 자, 이렇게 될 때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이 주어졌어요. 그랬을 때 알고 싶은 것은 어떻게 되겠냐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두 개가 곱해졌을 때, 그러니까 채널로 따지면 입력 X에다가 어떤 멀티플리커티브 프로세스가 있는 거죠. 알파라는 게. 근데 그냥 간단하게 XY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곱해지면 디터미니스틱일 때는 어떻게 됐었죠? 단순하게 생각하면 곱의 푸리에 트랜스폼은 푸리에 트랜스폼의 컨볼루션이었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냥 물음표가 아니라 혹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이런 게스를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접근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딱 봤더니 오 정말 그러면 간단하네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고 안 그러면 어때요? 증명을 해야죠. 근데 보통은 뭐냐면 직관이 맞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직관이 성립하기 위한 조건들이 나오는 거예요. 항상 저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그걸 봅시다. 그래서 우리가 할 것은 그냥 말 그대로 위너-킨친 디어렘을 쓰는 거예요. 자, 어떻게 됩니까? xt 플러스 타우 yt 플러스 타우에 xt 칸주기 yt 칸주기 맞습니까? 맞아요? 자, 그러면 이거 어떻게 되죠? 이거 어떻게 됩니까? 사실 이런 꼴이 되게 하려면 이것을 x의 오토코릴레이션 곱하기 y의 오토코릴레이션으로 쓰고 싶잖아요. 근데 뭐지? 함부로 쓰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은 뭐냐면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제로민이라고 가정을 하고 uncorrelated라고 해볼까요? 근데 문제는 uncorrelated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x와 y가 uncorrelated라는 게.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만약에 independent 하면 어떨까? 왜냐하면 그 fading coefficient처럼 곱해지는 게 채널이 트랜스미션한 시그널 알고는 막 변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non-linear 채널이라든가. 그래서 여기서 우리 가정을 넣읍시다. independent. 자, 그러면 어때요? independent 할 때는 정말 좋은 일이 생기죠. 맞습니까? independent 하다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제가 전에 인디펜던스 얘기할 때 아주 오래전에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인디펜던트하다는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랜덤 프로세스가 인디펜던트하다는 게 무슨 뜻이었죠? X로 무슨 이벤트를 만들고 Y로 무슨 이벤트를 만들어서 서로 인디펜던트하죠. 그런데 여기서 expectation인데 이렇게 덩어리와 이렇게 덩어리가 인디펜던트 랜덤 베리어블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인디펜던트 하면 이렇게 나눌 수 있잖아요. 자, 그러면 좋은 일이 생겼어요. 일단 자, 그 다음 관계가 뭐죠? 타임 에버리지를 해야죠. 그런데 타임 에버리지를 하면 얘는 어때요? 그 슬랜티드 RZZ 타우가 되는데 여기서 문제가 생겼어요. 타임 에버리지 오브 이거잖아요. 각각의 타임 에버리지가 아니잖아요. 그거는 난감하죠? 어떻게 하죠? 그래서 이렇게 해봐요. At least one is y-sense stationary. 그러면 예를 들어서 얘가 y-sense stationary
t의 함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타임 에버리지 하면 얘가 타임 에버리지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좌변, 우변을 타임 에버리지 한 것은 타임 에버리지 된 것들의 곱이죠. 마찬가지로 얘가 y 센스테이션이라면 얘는 타임 에버리지 할 필요 없고 얘만 타임 에버리지 하면 되죠. 둘 다 이미 y 센스테이션이면 그냥 타임 에버리지 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이 두 번째 조건에 의해서 이렇게 바뀌겠어요. 맞습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는 다른 조건 필요 없이 포리에 트랜스폼을 하면 컨볼루션이 되겠어요. 자, 아시겠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거 아는 사람 거의 없어요, 지구상에. 곱의, 그렇죠? 랜덤 프로세스의 곱의 파워 스펙트럼이 각각의 파워 스펙트럼과 어떤 관계가 있겠냐면 대부분이 이까지는 말을 하지만 어떤 조건일 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sufficient condition 하나 들어봐라 그러면 어버어버해요. 우리는 뭐라고 했냐면 independent 하다 그랬어요. 일단 이게 전혀 문제 없다 이렇게 넘어가는 게. 그 다음에 적어도 하나는 y sensationary 하다고 했어요. 그랬더니 딱 나왔어요. 자, 그러면 앞에서 지금 또 띠링 하고 꺼질 것 같은데 자, 앞에서 여기서도 이렇게 보자고요. 얘들이 다 인디펜던트예요. 그러니까 알파 1 t에서 알파 LT도 다 인디펜던트하고 x까지. 알겠어요? 전부 인디펜던트한 거예요. 알겠어요? 그래야지 크로스 파워가 안 생기니까. 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이제? 만약에 제로민이라는 조건이 있으면 얘들이 제로민이거나 얘가 제로민이에요. 그러면 크로스 파워가 생겨요, 안 생겨요? 모르겠어요? 네, 이거 좀 상당히 곤란할 것 같은데 제로민 조건이 있어야 될 거예요. 네. 그러면 네. 그러면 결론은 뭐냐면 다음 시간에 계속 할 텐데 결론은 뭐냐면 앞서 우리가 채널 아웃풋 Y라고 했잖아요. 앞서에서 그때 이제 이렇게 돼요. 자, 이걸 보면 이제 몇 가지가 더 있어서 제가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일단 크로스 파워가 없어요. 이렇게 컨볼루션 썸은 순서를 바꿔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 딜레이에 대한 게 다 없어졌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계속 할 텐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뭐냐면 요것을 뭐냐면 각 패스의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각 패스의. 아까 그 곱해지는 알파 서브 L 오브 T의 파워 스펙트럼이잖아요. 그것을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해요. 그것들의 합이 이렇게 나와요. 합이. 그 다음에 인풋은 그냥 쓰면 되고. 그래서 얘를 채널 전체의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이거는 각각 패스의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이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와이어리스 채널 공부하면 와이드 센스 스테이셔너리 언코릴레이티드 스캐터링 채널을 한 번은 배우게 되는데 그때 비슷한 개념이 나와요. 물론 딱 이렇게 스펙출라 하진 않아요. 패스가 탁탁 타우 서브 L로 나눠져 있지는 않은데 요 지금 했던 거를 잘 기억해 놓으면 이해하기 좀 쉬워져요. 그리고 저기서 참고로 이거를 F와 T로도 나타내거든요. 아까 이렇게 보세요. 이게 딜레이죠. 그렇죠? 이 타임과 이 F가 좀 이상할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어때요? 각 딜레이 타우 L에 대해서 스펙트럼이 이렇게 되는구나 알 수 있죠. 이런 것을 스캐터링 펑션이라고 해요. 물론 여러분은 이것에 적분된 꼴로 배울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신호 처리할 때는 다 이제 이런 식으로 디스크리트하게 특히 이 타워 서브 L들이 유니폼하게 이렇게 간격을 가지도록 보통 찾아요. 그래서 저것이 스캐터링 펑션이 돼요, 채널에. 그래서 스캐터링 펑션을 여기서는 딜레이로 했지만 적분을 하거든요. 모든 딜레이에 대해서. 그러면 도플러 파워 스펙트럼이 나와요. 그래서 채널 인풋의 파워 스펙트럼과 컨볼루션 하면 되는데 이 핵심이 뭐예요? 컨볼루션을 한다는 것은 입력의 파워 스펙트럼보다 출력의 파워 스펙트럼이 커질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곱을 할 때는 우리가 리니어 LTI 시스템을 할 때는 어때요? LTI 시스템은 입력이 X고 필터가 H고 출력이 Y면 Y의 스펙트럼은 인풋의 스펙트럼 곱하기 시스템의 스펙트럼이잖아요. 그러면 입력이 0이었던 프리퀀시에서는 출력도 0이죠. 그러니까 새로운 프리퀀시 텀이 생기질 않아요. 없어질 수는 있어도. 근데 이렇게 곱을 하면 어때요? 곱을 하면은 컨볼루션을 하니까 프리퀀시 도메인상에서 이렇게 넓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을 도플러 스프레드라고 해요. 그러니까 도플러에 의해서 스프레드가 생기는데, 근데 실제로 우리가 뭐 엄청나게 빠르게 움직이지 않는 이 모바일 커뮤니케이션에서는 거의 미미해요. 제 보면 몇 헤르츠 안 될 거예요, 실제로. 몇백 헤르츠. 예. 그래서 우리가 밴드위스가 뭐 10메가다 이럴 때 몇백 헤르츠가 별로 중요 안 하잖아요. 밴드위스 늘어나는 게.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해서 스프레드가 생긴다는 것도 알 수 있는데, 다음 시간에 이렇게 되는 것을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합시다.